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었던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성급 13경주, 특성급 14경주 좀 까다롭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특성급 12경주 류재열 참 아쉽죠. 마크만 지켜냈었더라면 점수가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마크 밀려나면서 3차권을 진입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 결승만 갔다면 임채빈과 다시 한번 협공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류재열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영수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간다면 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재열도 뭐 누굴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만 타겟수라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류재열과 김영수의 동반 입상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는 좀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이태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25기 동기생 안창진하고 김용규가 연합을 펼쳐 나간다면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협공으로 이태호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 모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태호가 2번하고 3번 안으로 들어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후미 공략 나서야 되기 때문에 머리보다는 한 명이 떨어진다면 이태호 2차권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전 개인적으로 안창진이나 김용규 중에서 선택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엄정일도 전일 몸싸움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동현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동현도 힘이 좋기 때문에 엄정일을 몰가서 짧게 따는 경주 가능할 것 같고 김태범과 같은 팀이기 때문에 김태범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동현이 충청권 전영규하고 협공 펼쳐 나간다면 엄정일 지난 1.5경주 때도 곽현명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최동현 머리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면 특성급 결승 15경주 임채빈이 연승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회차만 잘 버티면 정종진의 50연승도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좀 강자들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많았었는데 금일도 아무래도 전원규라든지 인천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관희도 있기 때문에 임채빈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연승행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견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전원규가 젖히기 타임이 상당히 좋아요. 인천도 젖히기 타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도권 뭉친다면 임채빈 쉽게 가다가 연승행진 깨질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마크만 지켜냈었더라도 2착만 진입했었더라도 결승 갑니다. 몸싸움에서 털렸죠. 뒤늦게 취입은 나왔습니다만 3착에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은 꿈을 꾸지도 못했었던 류재열 분명 컨디션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경기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답답한 감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몸 상태는 좋아요. 편성은 잘 받았어요. 머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재열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김영수가 때리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열이 이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영수도 연이틀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강자들이 김영수를 활용해 나갔습니다. 금일도 김영수를 류재열이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만 좋다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1번의 뒷자리는 원신재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둘렀다가 고전했습니다만 발주대이 좀 좋기 때문에 초반부터 류재열의 뒤를 물고 간다면 원신재가 또 1.5경주 상대 또 강해요. 1번과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깔끔한 승부라고 한다면 1번과 4번 동반 입상 때리고 취입 나설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4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태양이 때리고 김영수가 몰고 갑니다. 몰고 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류재열이 이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준일이라든지 김태현이 류재열
타도 외쳐요. 그렇게 된다면 류지열 또다시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지거나 몸살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때리고 4번이 몰고 간다면 세종팀 완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뒤늦게 2번은 날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과 2번 정도는 좀 류지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지열 빠지면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여주가 있기 때문에 1번과 4번 깔끔한 승부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1번과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재밌습니다. 득점은 이태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도 투지 넘치는 경주냐 펼쳐 나가는데 결국 안창진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태호가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득점만큼 이태호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데 2번 안창진이 있고 3번 김영규가 있어요. 이 선수 두 선수가 25기 동기생들인데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태호가 과연 이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사이로 들어가게 된다면 2번 활약에 나가고 3번 활약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선수가 파업을 하지 않았었죠. 이태호는 파업을 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이나 3번이나 2번의 뒤를 막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직선에서 이들 상대로 추입력 발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태호 머리가 아닌 이태호는 낙해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3번하고 2번 중에서 누굴 머리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안창진이 더 높은 것 같아요. 1호 경주 때 우승했었던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또 졸업순위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창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태호가 한꺼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이라든지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저 개인적으로 2번하고 3번입니다.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뭉치면 이태호 추입 견제에 나갈 수 있어요. 복승이 안정감 있다는 점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엄정일이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창만 진입했었더라면 어떻게든 한번 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엄정일. 하지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성도 잘 받았어요. 김포팀 김태범도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동현이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동현도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고 경주냐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정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7년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2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거나 4번이 2번을 챙겨주는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엄정일이 곽현명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 하실 때 김태범도 1호 경주 때는 힘을 쓰고 있어요. 1월 4번이 몰고 가고 4번의 득점을 2번이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7번을 활용해 나갈 4번의 추입 빨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요 7번의 선행을 4번이 몰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최동현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오히려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전영규가 막혀 나갈 가능성,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주호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2번하고 6번이라든지 2번하고 3번 정도는 엄정일이 추입형이기 때문에 김태범 믿다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87년 동갑내기 친구예요. 엄정일의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난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 때 출전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조만간에 정종진의 50연승 돌파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일이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김관희도 시속감이 좋죠. 전원규가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기 때 황인혁을 상대로 젖히기 나서면서 머리 쳤습니다. 전원규와 김희준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기 때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22배 넘는 배당 안겨드렸었고, 인치안도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가는 거 보니까 10초대 후반까지 기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임채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자칫 선택 잘못했다간 임채빈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전원규를 뒤에다 붙이자니, 인치안을 뒤에다 붙이자니 김관희를 활용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김관희의 타이밍을 뺏게 된다면 전원규라든지 인치안을 활용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곽현명이 앞장서고 그 뒤를 전원규라든지 인치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대상 경주 때 머리 쳤기 때문에 우승을 해 나갔기 때문에 인치안도 전원규를 좀 의식한 견준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관희를 넘어서고 5번하고 7번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 전원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라는 거, 타이틀이라는 거 아무래도 그만큼 몸 상태가 좋아요. 더군다나 저치기인데 10초대 후반 시속이 나왔었죠. 인치안도 이 점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1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관희 인정하자니, 전원규 인정하자니, 인치안을 뒤에다 붙이자니 참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번 편성에서는 아마도 임채빈이 혼자 전열처럼 달아나는 견준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보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전 전원규 또 믿어보고 싶습니다. 10초대 후반 시속이라는 거 임채빈하고 맞다 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관임 있다가 5번에 젖혀버린다면 이번 편성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원규도 보니까 후다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4번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채빈의 연승이 깨진다면 5,7하고 5,4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채빈 후다닥이 좋죠.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지점에서 본인이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 바퀴 지점 타이밍 잡아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1번하고 5번, 1번하고 7번인데 저는 1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유랑 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경유랑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유랑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